안녕하세요. 주식 쇼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11월 13일 화요일이죠. 오늘도 저와 함께 최정예 전문가들의 강의 노하우 배워보면서요. 초보 탈출을 위해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지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 오늘은 또 시장이 또 1900선을 무너지면서 예, 날씨만큼이나. 마감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먼저 지난 시간 강의 리뷰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부터 해볼까요? 예, 일단 지난주 강의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주 강의 기억나십니까? 아, 그럼요. 예, 지난주 강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뭐 지수나 이런 것들에서 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현금 관리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말라라는 뭐 대중 심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드렸습니다. 네. 자, 지난주 강의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 네. 현금 관리.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종목을 많이 잡고 있을 때, 우리가 뭐 종목 비중 100%든 아니면 50% 이상으로 그 이상을 잡고 있을 때, 과연 몇 종목을 들고 있을 때 수익 난 종목이 있을 테고 손실 난 종목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수익 난 종목을 정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손실 난 종목을 정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네. 설명 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개별 종목이나 뭐 우량주나 어떤 종목을 잡든 간에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너무 파고들게 되면 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전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연동을 시켜서 보라는 게 제 설명이었고요. 네. 첫 번째는 지수가 좋을 때는 수익 난 종목을 조금 더 들고 가시고 손실 난 종목을 조금 정리해 나가는 관계로 보시고요. 네. 수익 난 종목을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권으로 노려보시라. 또는 지수가 좋은 상태에서 보통 지수가 좋게 되면 전반적인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반등조차도 나오지 않는 종목들 또는 오히려 밀려버린 종목들은 오히려 단기적인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최근장같이 시장 지수가 민감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조금 안 좋은 시장, 하락장일 경우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수익은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놓고 손실난 종목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또는 종목에 대해서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대신에 손실난 종목은 어차피 마이너스 10%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헷갈려했던 부분이었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대중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주 시간 때도 마찬가지로 대중심리라는 것 자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매매 자체는 혼자서 개별적으로 매매를 해 나가지만은 네.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생각들이나 심리 상태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시장 자체가 주식이라는 시장이죠. 그런 마켓이라는 공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 또는 개개별의 심리 상태가 모여서 아주 큰 덩어리의 심리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인 구간은 우리가 뭐 급등주나 급락주 또는 우량주나 중기 종목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 우리가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 위에서 물리는 이유 그리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점에서 살 수 없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공포는 공포를 몰고 온다. 네. 그리고 공포에 대한 반응 속도는 희망에 대한 반응 속도보다 빠르고 확산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휘둘리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항상적으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뭐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거는 뭐냐면 시장을 보실 때 또는 종목을 보실 때 우리가 첫 번째 구간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왜? 흔들기 폭이나 거의 반드시 어느 정도 물량이 다시 한번 출회가 됐다가 반등이 나온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역시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복습해봤고요. 이 날씨만큼이나 시장이 꽁꽁 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런 시장 대비를 위해서 또 오늘도 열심히 배워봐야죠. 오늘은 어떤 내용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뭐 추상적으로 둥글게 뭐 크게 뭐 심리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종목 선정 이것만은 알고 매매를 하자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이게 뭐냐면 물론 지금 시간이 뭐 빡빡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장전 한 가지, 장중 한 가지, 장후 한 가지 요거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기본적인 실수는 줄여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강조드린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뭐 어렵게 매매를 하거나 뭐 복잡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생각들 또는 기본 베이스만 깔려 있게 되면 우리가 실수만 줄여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도 우리 혜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꽁꽁 얼었다 또는 안 좋다 급락했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뭐 전체 뭐 매매한 사람들이 다 손실 난 건 아니겠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손실 나진 않았습니다. 그게 왜냐면 왜 누구는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나고 왜 누구는 매매를 하면 손실이 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비법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짚고 넘어가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장중, 장중, 장후. 요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장전에는 우리가 보통 8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장전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시간대죠. 네. 근데 우리가 지켜볼 시간대는 뭐냐면 동시효과 8시 30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게 왜냐면 8시 10분부터 30분까지는 실질적으로 장전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예상가가 올라가 있다고 해서 장전 매매를 진행하고 예상가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매도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장 시작하고 나서 분명히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팔고 나니까 시가는 올라와서 시작하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 당해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전 매매보다는 우리가 좀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잡아 나갈 때는 장중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 변동성을 조금 더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장전을 보실 때 동시효과 30분 기준으로 잡아 나가시면서 9시 장을 시작하죠. 9시 장 시작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시는데 자, 8시 30분부터 9시까지의 진행이 되는 요 시간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를 우리가 예상가가 올려서 예상가가 진행이 되든 내려서 예상가가 진행이 되든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매매나 자본금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강한 종목,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구별해낼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시 30분부터 딱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예상가를 딱 보고 있으면 어떤 종목은 쓸데없이 상한가 들어가 있거나 급등해서 예상가가 진행되거나 또는 반대로 예상가가 하한가로 예상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급락해서 예상가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론 악재나 호재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아무런 이변이 없는데 단순하게 예상가가 전날에도 뭐 다른 변동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다음날에 예상가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간떨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시장 관심이 그만큼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가 9시 시작해서부터 보통 장중을 보시면 9시부터 장딱 시작하고 나서 9시 반까지에 대한 변동성, 오전장 변동성이 굉장히 활발할 때입니다. 근데 9시 시작하고 나서 이런 장난질 치는 물량이나 흔들기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많은 자본금이 소요가 되고 그만큼 움직이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뒷걸음질 치는 물량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장난질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난질을 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시장에서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 왜일까? 우리가
동시효과 8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장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분 간격, 15분 간격으로 보게 되면 3번에서 4번만 가격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가 처음에는 예상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A라는 종목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이 예상가가, 자, 예상가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10%대로 예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9시 40분, 45분, 50분 흘러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9시 대기 5분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시초가 자체가 전일 종가로 시작하든지 플러스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에 의해서 장중의 탄력성을 한 번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지금 같은 트렌드가 뭐냐면 요즘 급등주 자체가 급등주나 종목도 움직여주는 시장 관심이 아주 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시초가 자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대바람부터 비중 100% 몰빵 때리시는 분들은 드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드문 심리 상태 플러스에서 그런 심리 상태를 조금 더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흔들기 폭에 대해서 우리가 지레짐작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상가는 단지 예상가일 뿐이고요. 8시 반부터는 9시까지 시초가가 형성되는 과정이지 그게 결과값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요게 A라는 종목이 플러스 10%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장 시작 전 5분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5분 전부터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뭐 전일 종가나 시초가부터 전일 종가나 마이너스까지 빠져서 시작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거의 대부분 눌렀다가 올라가는 경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눌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시초가 자체에서 빠진 상태에서 적어도 3%에서 5% 정도는 빠집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나는 칼 손절이다, 나는 손절 라인을 잘 지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다 살펴보시면 기본적인 손절 라인 자체가 3%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손절 라인을 끊어놓고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굳이 매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알기 위해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전에도 한 번쯤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시가는 장 전 매매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자, 일단 쉽게 보시면 우리가 시간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시간대로 살펴보시면 실제적으로 보이는 시간대는 우리가 8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그죠? 네. 장 전 매매가 가능한 시간대죠. 네. 가능한 시간대. 네. 자, 요때 같은 경우는 뭐 예상가가 빠져있든 올라가든 전일 종가로 우리가 사고 팔 수 네네.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런 네. 다음에 8시 30분부터 9시, 09시까지는 실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시간대죠. 네. 요 시간대 같은 경우는 30분 동안 그날 하루의 시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장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보는 시간대고요. 네. 그 다음에 요때 같은 경우는 시초가부터 공략을 해 나가시는 분이 조금 더 체크를 하는 시간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때 우리가 조금 더 볼 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권에서 뭐 마이너스 10%나 또는 마이너스 뭐 15% 하한가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이 갑자기 시초가 형성되기 직전에 올라가 버린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등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별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을 얘기해 드리니까 네. 또 한 가지 또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네. 뭐 아마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장중에 지금 뭐 장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시간대로 보시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통 9시부터 10시까지는 눈 빠지게 보는 시간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에 오전장의 변동성이 가장 극심할 때죠. 그런 변동성이 가장 극심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눈이 빠지도록 보는 시간대고요. 네.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면서 물론 잡을 종목도 잡고 천천히 보시면서 이때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체크를 하는 시간대. 네. 그리고 11시부터 1시까지 이때 시간대는 장중 박스권 시간대라 해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요때 우리가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왜? 요때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변동성 일어나고 요때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덜 나았는데 요때 같은 경우에서는 종목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금씩 빠집니다.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종목이 약간 올라가는 척 하게 되면 상대적인 관점으로 다른 종목들을 가만히 있고 요 종목도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니까 들썩들썩거리니까 마치 올라간다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시간대는 웬만하면 잘 모르시면 쉬는 게 낫습니다. 밥 먹고 여유 있게 소화시키고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겠죠. 네. 그리고 나서 13시 1시부터죠. 1시부터 30분까지, 1시 30분까지는 여유있게 소화시키면서 장 체크하는 시간대고요. 그 다음에 1시부터, 그 다음에 2시 반까지 해서, 오후장 변동성 체크하는 시간대. 그 다음에 나머지 동시효과 체크하는 시간대죠.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장중에 대한 시간대에 대한 변동성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조금 실수하는 방법들이 있죠. 실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줄여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장중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장중을 보실 때 아마도 장중이 제일 중요할 건데,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간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고, 요즘에 종목들이 참 움직임을 보면 참 거의 다 패턴들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아침에 시초가 자체가 갭으로 상승해서 시작한 놈이 있고,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한 놈이 있고, 그리고 전일 종가로 시작한 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일 종가로 시작한 놈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뭐 크게, 아침부터 수급이 받는다라는 논리보다는 조금 더 체크를 하고 본다는 논리로 접근해 나가신 게 맞고요. 그런 다음에 시가 상승과 시가 하락이 있는데, 네. 자, 시가 하락부터 말씀드릴게요. 시가 하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장이 좀 불안하거나 안 좋을 때 있죠. 예를 들어갖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해지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급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뭐 마이너스 0.몇 프로 또는 뭐 크게 떨어져서 한 1% 정도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이 떨어져서 당연히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지수 대비해서 종목이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국한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는 떨어졌지만은 시초가부터 급등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장이 좀 안 좋을 때 좀 체크하시고요. 장 좋을 때나 일반적인 장일 때는 시가 상승인 종목들을 조금 더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가 상승도 마찬가지로 오전, 오후에 움직임을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시는데, 오전에 종목들이 예를 들어갖고, 전날에 양봉이 떴습니다. 양봉이 뜬 다음에, 그 다음에,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오전에 요 종목이 올라갈 놈 같으면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 놈 같으면 아침에 한 3, 4% 밀었다가 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아침에 볼 때는 시초가 떠서 시작했다가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네. 음봉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밑에 밑골을 달고 위쪽으로 양봉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캔들 차트가 변화하는 과정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 놈 같은 경우는 오전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같은 경우에서는 요 놈이 위쪽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양봉으로 버티고 있다가 떨어지는데 오후에 떨어지게 되면 오후 주구장창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이냐 오후에 따라서도 시간대별로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단 종목은 보지 마시고요. 종목 이름을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자,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친 부분 자체가 첫 번째 상승에 대한 발판이죠.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지금 현재 그 다음날 시초가 자체가 떠서 시작한 종목이죠. 둘 다.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동그라미 친 부분을 분봉 차트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시초가 자체는 요만큼 상승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요만큼에 빠졌습니다. 요 빠진 폭이 지금 올라간 폭이 있다 보니까 많이 없어 보이는데 장중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하락이 나옵니다. 시초가 대비. 그러면 요때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들 손절 라인은 어떻습니까? 3%에서 5%죠. 그러면 네. 손절 라인이 끊게 되면 손절 라인만 끊기고 그게 저점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침 대바람부터 올려놓고 안 내려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아침부터 올린 다음에 그 다음날도 또 올라가죠. 아까 일봉 차트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아침에 잠깐 흔들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시초가 떠서 시간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손절 라인을 끊지 마시고 시간대별로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시간대별로 움직이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배짱을 가질 수 있으면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자, 아까 전에 동그란 친 부분 있죠. 일봉 차트로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요 네. 부분을 분봉 차트로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침에 띄워서, 그죠? 띄워서 아침부터 상한가로 머물러 있다가 12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밀립니다. 그죠? 주구장창 밀리면서 당일 저점이 장 마지막 종가가 저점이 찍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자체가 올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도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DID 같은 경우도 있죠. 그죠? 여기는 없는데 나머지 검색해 보시면 알다시피 DI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한 3, 4% 시초가 대비 3, 4%에서 기포도 5%까지 밀었다가 그 다음에 상한가 올려버리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지금 트렌드 자체가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간대별로 공략을 하게 되면 적어도 요 뒤편에 있는 거 있죠. 요 뒤편에 있는 하락은 적어도 막을 수 있고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매매하실 때 적어도 시간대별로 아침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되고요. 오후장에는 칼같이 끊을 수 있을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장 마지막 우리가 장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푹 쉬신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 마지막 단일가까지 다 체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단일가라는 거는 뭐냐면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오는 그런 거래량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일가를 체크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자, 종목은 보지 맙시다. 종목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우리가 단일가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단일가가 몇 프로 올라갔니? 몇 프로 내려갔니? 요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십니다. 많이 보시고, 그 다음날, 단일가가 좀 올라갔으니까 시가 자체가 좀 떠서 시작했구나. 단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시가가 좀 내려서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단일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쉽게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거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가려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체결창을 보세요. 체결창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요거 비교를 해놓은 게 뭐냐면 눈에 띄는 게 요 한 놈은 체결량이 누적 거래량을 봐도 760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 놈 같은 경우는 4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됐죠. 자, 단일가를 거래량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장중에 매매를 하는 것보다 단일가라는 것 자체가 장 끝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중에 들어오는 거래량의 10분의 1조차도 안 들어옵니다. 그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단일가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나온 종목들은 시장의 관심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고 다음 날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공식을 산출해내서 루트 곱하기 해갖고 우리가 공식을 산출해낸 게 아니고요. 대충 보시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동전주는 안 건듭니다. 왜? 동전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갖고 그 기업 사장이 길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하한가 들어가고 일어났습니다.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변동이 크기 때문에 동전주보다는 조금 단위가 있는 종목들 좀 걷는 게 낫고요. 그 단위란 것들 해봤자 수십만 원짜리 이런 종목들 걷는 것보다 적어도 1,000원 이상을 걷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게 되면 적어도 1,000원 이상 그리고 너무 높은 가격대가 아닌 종목들 5만 원 이하로 좀 잡아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 2,000원에서 3,000원짜리 종목도 많습니다. 그러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거래량을 보실 때 적어도 그 가격대에 대한 거래량은 나와야 됩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적어도 2,000주에서 3,000주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2,000주에서 3,000주 이상. 그러면 좋은 거는 5,000주 이상 나온 게
거래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게 상승에 대해서 단일가를 올려놓기 위한 거래량일지라도 또는 단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래량일지라도 그거는 거래량 자체가 수반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전날에 장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거래량이 그 다음날 장중에 뻥튀기가 돼서 들어올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를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관심이 덜 무너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종목이 종목에 대해서 나쁜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식에서는. 근데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잡지 않아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종목을 아무 종목이나 잡아놓고 또는 아무 종목이나 우리가 캐치해놓고 이 종목 올라갔네, 난 못 잡았는데 아이고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죠? 하기보다 내가 예를 들어 그 종목을 산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호가에 대한 내가 살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1000만치 사야 되는데 호가에는 10주 20주 이렇게 걸려있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팔고 싶을 때도 팔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호가에 대한 누적 거래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음날 장 시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호가에 걸려있는 물량들이 1000주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럼 반대로 요 밑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단가가 10,000원이 넘는 종목입니다. 10,000원이 넘는 종목이고 가을 때도 2배, 5배 이상이 되는 종목인데 거래량 자체도 훨씬 더 많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해서 보게 되면 장중 그리고 장전, 장중, 장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장전에 대한 우리가 보는 포커스 그리고 장중, 장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시장의 관심에서 제가 항상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종목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하게 되면 시장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는 종목들, 적어도 기본적인 타이밍이 나온 종목들이겠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져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건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매매할 수도 없을 뿐더러 떨어질 때는 급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깨작깨작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관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형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알려드렸고요. 장전에는 우리가 8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기준점을 잡고 시초가 9시까지 우리가 진행을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상가가 시초가 직전에 한 5분 정도 남겨두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것만 조금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는 것보다 한 10분 15분 정도의 텀을 두고 우리가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장중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공략을 해도 무방합니다. 아침에 올라가느냐 오후에 올라가느냐. 요즘 같은 장에서는 딱 하고 얘기하면 오전장만 매매를 하셔도 무방한 장입니다. 오후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크게 잡아 나가고 크게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오후장에 내려간 종목들은 다음날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그 밑에서 한 3%, 4% 손절라인 잡지 마시고요. 차라리 요 종목에 대해서 욕심이 난다. 그러면 한 3% 기다렸다가 그때 잡아 나가시면 오히려 저점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일가는 6시 끝나기 때문에 6시 이후로 산책도 갔다 오시고 저녁도 함께 드시고 장 시작하기 전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떴구나. 그러면 이 종목은 적어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 관심이 풀리진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고 어떻게 물론 직접적인 종목 선정하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세나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매매를 하셔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현 전문가님의 3.3 심리 매매 기법 중에서요. 오늘은 그 종목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대별 노하우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요. 복습 통해서 오늘장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셨던 분들은요, 지금 강의를 통해서 또다시 테스트 해보고 저희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예, 자, 첫 번째 문제. 장전 매매 시 네. 상승에서 하락으로 시가가 시작하는 경우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예스 하겠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네. 자, 장중 매매 시. 자, 두 번째 네. 문제. 장중 매매 시. 오후장에 내려온 종목은 네. 마찬가지로 싸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이 좋다. 오후장에 내려오는 종목은 주구장창 내려간다. 그래서 저는 NO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장 끝나고 시가 뇌 단일가에서 상승폭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을 보는 것이다. 네, 저희 방금 전에 공부했던 거죠. 거래량을 본다. 정답은 예스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 첫 번째 문제 굉장히 자신 있게 예스라고 했는데요. 예. 네. 아직 이해를 덜 했나 보네요. 네, 다시 이해를 자,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설명을 좀 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전 매매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예문은 뭐냐면 네. 쉽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자, 시작 우리가 8시 30분부터 우리가 매매에 대한 예상가를 보죠. 그런 네. 다음에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요 종목이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 네.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극단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자, 예상가가 15% 상한가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8시 55분에 갑자기 내려오면서 물량이 풀리면서 0% 마이너스권으로 3% 정도 예를 들어 시작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올 때 요 구간에서 3%에서 5% 정도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이 예를 들어 관심 구간이면 그러면 요때 사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그럼 언제 사나요? 그러면 한 번 더 내려오기 때문에 더 싼 거 할 때 사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요거는 아까 전에 좀 헷갈릴 수 있는 구간이 뭐냐면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는 반대로 설명드렸죠.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탄력성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하락에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5%에서 5분 남겨놓고 올라가서 뭐 플러스 한 1% 정도로 시작한다. 네. 요 종목은 요게 가짜 물량, 흔들기 물량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때 바로 올려버린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이 떨어 있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차피 요때에도 수익은 나지만은 네. 반대로 내려갔다가 더 내려가면 깨고닥이 되겠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예상가를 체크할 때 반대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승에서 하락 전환하는 종목은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상승에서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종목은 반대로 급등해 버릴 수가 있다. 이런 네. 식으로 한번 정리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NO였고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역시 정답이 NO였죠? 네. 장중 매매 시 오후장에 내려오는 종목은 싸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장중 매매 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적어도 잘 모르겠으면 오후장에 무작정 내려온다고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트렌드 자체가 오전, 오후 딱 나눠져서 올라가려면 오전장에 막 올라가 보고 치아 보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 내려가려면 주구장창 밀려서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 내려온 종목도 무작정 잡아놨다가 요 종목이 아까 전에 그 예문 들어준 것처럼 상한가에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6% 구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오후장만 생각을 해서 12시부터 3시까지죠. 3시간 동안 20%가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의 15%에서 나는 10% 밀렸는데 10% 밀려서 많이 밀린 거 아닌가 싶어 하고 잡았는데 네. 10%더 밀려버리죠.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요 종목은 싸다고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피똥산다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무조건적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조금 종목에 대해서 탄력성을 깊게 보실 거고 조금 더 강한 종목을 볼 것 같으면 오전장에 차라리 지금 트렌드는 매매하고 끝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시간의 단일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의 단일가는 왼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에 예상가가, 단일가가 1% 상승이든 2% 상승이든 이런 것들에 볼 필요는 없고요. 왜? 단일가 자체는 상한가, 하한가가 5%죠. 제한폭이. 그렇기 때문에 1%든 2%는 그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
단일가에 들어오는 거래량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량 자체가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장중에 대한 거래량이나 수급들, 시장의 관심이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답은 예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김준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퀴즈도 풀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는 시청자 퀴즈 이벤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매일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는데요. 그날의 강의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 3분을 추첨해서요, 풍성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22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보기 전에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제 퀴즈는요, 기업의 저평가 가치 분석을 나타내는 수치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 PBR이었죠.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나갑니다. 2012년의 국내 이슈는 무엇일까요? 1번 스페인 신용등급 하향, 2번 더맨더머, 3번 총선과 대선, 4번 영구와 땡칠이.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퀴즈도 맞추고요. 여러분들 풍성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답자 발표는요, 내일 이 시간에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어제 정답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자, 오늘은 뭐 한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텔레필드라는 종목인데. 네. 자, 이 종목이 앞서서 우리가 종목을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 네. 자, 종목 에이티넌 보시면. 인베스트였죠? 예, 요 종목 네. 보시면. 자, 요 종목 보시면 쉽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도 이 비슷한 종목이기 때문에 잠깐 요거 언급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시면 우리가 당시에 매매할 구간, 당시에 매매했던 구간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네. 제가 추천드렸던 당시는 요때 당시죠. 그죠? 네. 요때 당시에 추천드려서 이 종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 그죠? 지금은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한 20%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게 왜냐하면 오늘 지수가 아무리 떨어져도 요 놈이 오늘 뭐
조금 고가 대비해서 오늘 고가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지만 오늘 1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조금 밀려서 마감을 했죠. 네. 자, 그게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목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굳이 사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겨가라는 요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요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순환되는 원리를 알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지 지금 당장에 10%를 못 먹더라도 다음에 20% 30% 먹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사는 종목은 안 올라가고 다른 데서 사는 거는 자꾸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할 종목이 뭐냐면 텔레필드라는 종목입니다. 이 텔레필드도 차트 잠깐 살펴보시면 네. 월봉 차트입니다. 살펴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한번 수익을 내고 매매한 다음에 상한가를 한번 찍었던 종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한번 챙기고 나왔던 종목인데 네. 오늘 한 번 더 밀려졌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실 때 매매한 종목이 밀렸다. 또는 뭐 종목들이 많이 내려간다. 오늘 보시면 일본 차트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요 급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수에 대한 영향력과 플러스에서 위쪽에서 단기적인 수급들이 눌러주는 힘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눌러준 모습이고요. 대신에 매매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 1,9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 1,900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밑에 21일 이평선 있죠. 요 종목은 21일 이평선 닿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닿으면 안 된 종목이고, 닿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반등폭이 굉장히 약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손절 라인 자체를 잡아 나가실 때 21일 이평선으로 잡으시고요.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21일 이평선 구간이죠. 개인들이 좋아하는 21일 이평선을 닿고 올라가게 되면 요 종목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요 종목은 반드시 21일 이평선을 안 닿고 올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상승 구간이 있습니다. 요 상승 구간. 그리고 거량이 떴던 구간들이 있죠. 제가 단기적인 박스권, 단기적인 눌림목, 박스권 눌림목, 그리고 박스권 방향성 기법, 그리고 세 가지 합성 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쭉 돌려서 안 보시면 그거에 대한 논리로 종목을 접근해 나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앞에 거는 일단 다 생략을 할게요. 뭐 어차피 뭐 기본적으로 박스권에 걸쳤다는 요 기간들, 그죠? 강의 때 말씀드렸던 기간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서 강한 거래량이 떠있다. 그죠? 그러면서 밑에 거래량에 대해서 적어도 5배, 10배 이상 나오면서 단기적인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매수 구간까지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잡아 나가실 때 지금 마감 갈 때 1,900원입니다. 오늘 눌렀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우리가 뭐 언제까지 겁먹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항상적으로 제가 베팅하는 구간이다,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항상 10%, 20% 쫙 급등한 다음에 그때 돼서 이제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종목들 지금 안 사면 매수 자리 없습니다. 이제 오늘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1900포인트, 1900원이라는 요 가격대로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 마감하는 가격대 역시도 21일 이평선을 안 깨지고 또는 안 닿고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실 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보시면서 요 21일표 안 닿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목표가가 10월달, 11월달 지금 현재 구간 나왔던 요 구간이 좀 밀렸던 구간, 요 구간이 대략적으로 20%가 됩니다. 첫 번째 목표가 20% 잡으시고요. 두 번째 목표가는 지붕 뚫고 하늘 끝까지 보세요. 3,000원까지, 그죠? 3,000원까지 보실 분들 보시고 아니면 매수가 스탑로스 손절라인 걸어두시고 나머지 하늘 끝까지 2배 이상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밑에 21일 이평선만 안 닿게 되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시면 첫 번째 상승폭에 대해서 두 번째 상승 라인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떨어진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제가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드리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적으로 이제는 다 아실 거지만 대부분적으로 떨어진 종목입니다. 왜 떨어진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형님들이 너무 올라가는 것만 좋아합니다. 너무 올라가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맨날 위쪽에서 물린 상태에서 대응을 못합니다.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가격대 매수 자리 너무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위쪽에서
끊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타격이 없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손절 라인이 일반적으로 뭐 무조건적인 마이너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미도달하면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안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 달 안쪽으로 못 치고 올라가면 비중 줄여 나가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보는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크게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갈 때만 조금 불러드리자면 네. 매수가 자체는 마감 갈 때 1,900원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잡아 나가셔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원 이하 그대로 잡아 나가시면 되겠고요. 네.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1차 2,300원 한 20% 부근입니다. 그런 다음에 2차는 3,000원 부근, 3,000원 위쪽까지 봐도 되지만은 어차피 종목들은 그때 되면 또 쏟아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3,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 70%, 80% 정도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1,7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 1,700원이라는 라인 자체는 20일의 이평선이겠죠. 그죠? 20일의 이평선만 닿지 않으면 됩니다. 딱 한 가지 종목, 한 가지 조건입니다. 요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그대로 쭉 홀딩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텔레필드까지 김준 전문가님의 홈런주 잘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역시 리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방송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9시에는요, 전문가님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이 급락장에서 매집 종목으로 수익률 200% 내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온라인 방송 꼭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리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